외국인 선수제 지금까지 있었다면, 물론 지금 부상 때문에 그 이후 몸이 안 좋긴 하지만, 김태현이나, 그리고 김태현 그렇게 되고 나서 들어와서 국가대표 나갈 때마다 잘해주고 있는 양인영이나 이런 발견이 있었다고 보나요? 그럼 그 발견이 없었다면 이해라는 데뷔하자마자 경기 뛰었을까요? 다 없었다고 해봐요. 훨씬 더 암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 선수제를 또 경기 결과 안 좋아지니까 찾는지 나 그 이해를 못하겠네. 아시아 쿼터제도 얘기하던데 아시아 쿼터제는 찬성이요. 왜?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가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활로로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본, 중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리핀도 이제 프로리그 생겼고. 그래, 필리핀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해보는데 필리핀이 우리보다 농구 인기가 훨씬 높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고 필리핀이 여자가 우리보다 농구를 잘해요? 남자가 우리보다 농구를 잘해요? 다른 거는 그 문화적으로 필리핀은 농구가 되게 접하기 쉬운 환경이고 필리핀은 우리나라한테 진다고 뭐 비난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자국 선수들 비난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한번 이기니까 그 수많은 관중들이 단체로 울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니네가 이길만 했다고. 근데 우리는 지고 돌아오면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지 물어 뜯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지 않아요. 자, 사족이 길었는데요. 애초에 버틸 만한 내구도를 가진 재원들이 많지가 않고요. 신예들을 많이 키웠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올라오는 게 3년이 걸린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신예급으로 3년차 이상의 국대에 뽑을 만한 선수가 그 중에서 이번에 안 뽑힌 선수가 허예은, 강유림 말고 또 있나요? 강유림은 대졸이고요. 강유림이 이소희보다 수비는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3점슛 1위는 이소희고요. 외려 강유림이 시즌 중간에 배혜윤 빠지니까 좀 부침을 겪는 걸 보였거든요. 그리고 몰라요. 막상 뽑아봐야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개인기는 이소희가 더 좋고요. 솔직히 그리고 허예은도 막상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이번에 나간 포인트 가드들보다 잘할지는 확신이 안 들어요.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허예은이 아직 3년차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기엔 4년차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김지영 선수 미안한데 김지영이 시간만 나도 농구하고 있고 진짜 거꾸로 매달 안 나도 농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국대 승선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될 만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안 하려고 그래. 팬, 관계자, 언론 다 합세해가지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내구도 포함해서 재능이 좀 충만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농구 계속하고 있을 그런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 많이 시키면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말고 훈련 많이 시키면 갑자기 어디가 아픈데요 이런 사람 말고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선수 중에 농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성진의 경우는 어릴 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농구를 본인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이런 박성진을 처음으로 이해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박지수예요. 박지현도 농구 가족이고요. 뭐 오빠만 농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부모가 원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그런 선수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농구가 너무 좋아서 이거 아니면 안 돼서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바라냐고. 농구가 너무 좋아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래도 농구 계속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자기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냥 버텨줘요. 특별히 뭘도 안 해도. 그럼 뭐하러 죽자 살자 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또 특이한 게 지금 2미 탈 때 그렇게 나오는데 타이로 잘리는 선수는 복귀를 못 하는데 2미 탈 때 자유로 제발로 나간 선수는 다시 와가지고 빌면 받아줘요. 왜? 그만한 재원이 없거든. 어디서 못 가거든. 결국 다 재능인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보고 배운다면 일본처럼 지금 일본인이 하는 농구 그런 농구를 할 게 아니라 일본은 유영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죠. 9세대적으로 타이어 끌고 이럴 때 일본은 20년, 30년 전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미래를 보고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고 성공했잖아요. 일본이 갑자기 그렇게 여자 농구가 세계 4강 들고 이렇게 잘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준비는 오래 했는데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텀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 사이에 참패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가야 돼요. 이번 연도 졸업생이 20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프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빼고는 다 뽑히는 거예요. 무슨 경쟁률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트리플 잼 보면서 느낀 건데 박성진 선수가 공 잡는 버릇이 되게 안 좋아요. 그냥 여기서 다 잡으려고 그래요. 이러면은
뒤에서 손만 뻗으면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일본 팀 센터들은요, 정확하게 잘 뻗어요. 수비가 앞에 디나이에 나갔으면은 뒤로 뻗어요. 넘겨달라고. 이런 거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공이 많이 들어와요. 농구에서 같은 슛 성공률을 가지고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이라도 더 쏘면 이기죠. 공을 받아주는 자세가 좋으니까 공이 많이 들어오고, 공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번씩 더 쏘고, 그리고 애초에 공 받는 자세가 좋으면 더 좋은 위치에서 잡아요. 그러니까 성공률도 올라가죠. 이런 차이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 일본 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버릇이 왜 들었냐? 제가 먼저도 지적했죠. 그 박성진이 그 백업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BNK에서 경기도 못 뛰고 있다고. 근데 그 박성진이 고등학교는 평정하고 올라왔거든요. 이만큼 인재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박성진이 그 버릇이 왜 들었냐? 김태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김태현도 얘기했죠. 양인영 편에서 김태현도 받기 좋게 가까이 붙여줘야 되는데 너무 뒤로 가 있다고. 주기 힘들다고. 이하은 선수 얘기했죠. 이하은 선수는 넓게 뻗어가지고 이 면적을 넓혀줘야 되는데 너무 좁다고. 근데 그럼 이 선수들이 왜 이런 버릇이 들었냐? 제가 예전에 하나은행 팬페이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이 했던 친구가 김태현 팬이에요. 하나은행 팬페이지 관리자인데 왜 뜬금없이 김태현 팬이냐? 수원에서 했던 박진자컵에 응원 갔다가 저희가 너무 과격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태현 선수가 좀 심기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김태현 선수가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 반응 잘해주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주고 하면서 그 대화에서 김태현 팬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김태현 선수가 왜 이렇게 부침을 겪을까 이거를 옛날 경기부터 보기 시작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랑 똑같은 얘기를 이 친구도 했는데 공 받는 게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도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김태현이 박지수 입단하기 전에 한여름이라고 190의 선수가 있었는데 한여름 선수는 거의 고3 때 시작해가지고 너무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족적을 못 남겼고요. 근데 190이라는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3cm밖에 차이 안 나는 김태현은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KBL 인사이드 카페에 190만 신경 쓸 게 아니라 187에 김태현이 있다고, 김연이었죠 그때는. 그런 선수가 있다고 글을 쓸 정도였는데 그 전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한여름 선수 빼면은 김태현 선수가 키가 제일 컸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때 얼마나 컸겠어요. 굳이 멀리 뻗지 않아도 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멀리 뻗어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당겨놓고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고 안 그러고 그냥 여기서 잡고 그냥 돌아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얘기했는데 이걸 배웠겠죠. 이 습관이 들었겠죠.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농구를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트래블링 문제 선수라서 못 고치는 거라 그랬죠. 어릴 때 습관 들일 때 이렇게 들여놨는데 갑자기 안 좋은 습관을 들여놨는데 이게 커가지고 갑자기 바꾼다고 바꾼나. 그 급박한 상황 되면요. 어릴 때 습관대로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냥. 근데 김태현하고 이하은은 동기라서 둘이 상대해 보기라도 했지. 박성진은요 그 드래프트에 유일한 센터입니다. 더 나쁜 버릇이 늘기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다 밀어놓고도 눌러놓고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줄어들지. 이걸 어릴 때 잡았어야 되는데 다 커가지고 성인 돼가지고는 어려워요. 제가 말한 어렵다는 말이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박성진 말고 지금 20대에 그만한 센터 자원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있나요? 기존에 국대 하던 선수들 빼고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재원의 문제인 거예요. 김태현하고 이하은도 입단한 지 1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는데 어릴 때 습관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키우는 게 낫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1번이라고 인식했던 신지현이나 심성영이나 이 선수들이 1번은 도저히 안 맞고 득점형인 그런 선수인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 원맨 팀이었거든요. 혼자 다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공 잡으면 득점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습관이 그렇게 커온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번 그냥 억지로 시키지 말고 잘하는 거 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신예들을 많이 훈련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솔직히 말하죠. 우리가 미국한테 이긴 적이 없죠. 진짜로 순전히 미국 선수들보다 훈련을 적게 해서 그래요. 진짜 그 이유 하나로 미국한테 지는 거예요. 재원 차이잖아요. 인종 차이도 있지만 같은 인종이라도 선수가 많으면 그만큼 피지컬 쪽으로 재능이 있든 피지컬이라는 게 사이즈가 됐든 운동 능력이 됐든 근육 구조가 됐든 이런 재능 있는 선수가 많이 확보되려면 그 인재풀이 넓어야지. 우리나라 인종에 그런 선수 나올 확률이 한 1000분의 1 된다 그러면 매년 1000명 있어야지 매년 한 명씩 나올 거 아니에요.
자, 68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지금 더 줄은 것 같은데 스페어가 그런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 수는 점점 지금의 반 수준으로 줄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럼 제가 50명 걱정한다고 그랬죠? 50명이 뭐예요? 30명 걱정해야겠네. 30명, 20명 걱정해야겠네. 한 학년에 말고 고등학교 전체에. 그럼 그게 대회가 유지가 될까요? 이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어? 지금 이런 환경이 문제. 아까도 이미 탈퇴 얘기했지만 지금 20대에 주전하고 있는 선수가 갑자기 농구 그만둔대요. 선수 많다고 그래 잘 가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바지가랑에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 맘먹잖아요. 감독 갈아치는 것도 가능해요. 왜? 선수는 구하기 힘든데 감독은 더 구하기 쉬워요. 감독 하려는 사람 감독 자리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 많아요. 은퇴하고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요. 선수들이 합세해가지고 감독 몰아내려고 하면 선수 다 자르고 새로 뽑는 것보다 감독 하나 바꾸는 게 더 쉬워요. KDB 때 그 꼴 봤잖아요. 신인 인재풀이 좋아가지고 KDB 어차피 꼴찌팀인데 얘네 다 자르고 신인으로 다 채워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게 가능했다면 그 꼴 났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주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뭐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잘하면 된다 그래. 안 된다니까요. 자, 지금 있는 30대 선수 중에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게요. 한국 나이로 30, 강희슬, 최은실, 유승희, 구슬, 양인영, 김민정. 황금 드래프트라는 이 드래프트에서 1등부터 7등이에요. 31살, 박다정, 1순위예요. 32살, 김소담, 성영, 3위, 4위였는데요. 1위로 국대 주전하던 이승하가 너무 빨리 그만뒀고요. 이정현이 2위였는데 KDB에서 이미 탈퇴했죠. 근데 이미 탈퇴했다가 몇 년 있다가 복귀했는데도 가끔 경기 뛰면은 하나학교 센터 중에 제일 낫다는 말도 듣고 이랬잖아요. 결국엔 아파가지고 은퇴하긴 했지만 34살 박혜진 1순위죠. 고등학교 때부터 기사 많이 나던 선수예요. 35 2순위 김단비 5순위 배혜윤 정도나 좀 특이한 거고요. 강하정이 1순위였는데 강하정이 그때 잘 나갔죠. 2년차 되자마자 10득점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강하정도 그냥 부상 때문에 빨리 그만둔 경우고요. 그때 3순위 픽을 들고 있던 KB가 곽주영, 정선아, 김수영까지 많았기 때문에 센터를 안 뽑은 것 같고요. 이유진한테는 왜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유진도 학교 다닐 때까지 평이 좋았거든요. 대회 우수상도 받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이하은이 더 먼저 뽑혔거든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 정도는 36 4위 고아라 이 정도나 좀 특이한 거죠. 37 1순위 김정은 2순위 이경은 여민아 선수도 있겠는데 여민아 선수는 여민아 선수 정도나 좀 아직까지 선수하는 게 인간 승리라고 할 정도 재도전을 해서 다시 들어온 선수잖아요. 이런 경우고 38 김한별 결국에 특이한 한두 명 빼고는 드래프트 순서대로 가고 배혜윤도 황금 드래프트 세대고 고아라도 1라운드 픽이에요. 결국엔 드래프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될 선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 노력으로 그게 극대화가 되냐 거기서 멈추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떡잎 보면 다 알아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실링은 정해져 있었어요. 실링을 키울 수가 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 사람 있던데 그건 실링 뜻을 모르는 거고. 자, 지금 열거된 30대 선수들 빼고 국대 짜려고 해봐요. 아찔하죠. 지금 20대 세대는 이때보다 인재풀이 더 줄었거든. 그리고 95년생도 보면 신지연, 김시훈, 박혜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결국에 어릴 때부터 인정받던 선수가 끝까지 남는다고. 뭐 특별하게 사연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만두고 이런 경우 빼고는 연민아 정도만 좀 예외로 볼게요. 4년생 세대도 이선아가 1등이었는데 이선아 선수는 부상도 있었고 결혼하면서 그만둔 경우고 결국에 된 선수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뭐 그런 선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선수 가지고 훈련 많이 시킨다고 안 돼요. 훈련 많이 해가지고 관절을 보호한다고 그 훈련을 하는 동안 관절이 더 망가질지도 몰라요. 지금 있는 선수들 내구도 보면 그래요. 국대 계속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유리몸 소리 듣는 선수 제가 굳이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몇 명 떠오르시잖아요 지금. 진짜 그 선수들이 비시즌 되면 치료받는데 정신없는데 훈련 많이 하면 그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되겠는지. 부상 방지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근력도 기초 체력에 들어가고 유연성도 들어가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팀 훈련 많이 하는 최희샘은 왜 그러며? 그럼 그 코치진이 옛날에 했던 신한은행
최유나 김규현은 왜 그렇게 됐으며 박혜진 왜 아프고 고아라는 또 왜 거기 가니까 또 아픈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물론 외국인 선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는 제가 먼저도 두 편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를 안 할게요. 이것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선발 과정, 감독의 선임, 후방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박지수가 멀쩡했다면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애초에 박지수는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